자, 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하나오션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이에요. 우리는 또 다가오는 월요일장을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가볍게 점검을 해보자면 요거죠.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낸 하나오션 영업이익이 앞으로 3분기 때 굉장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오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조선 3사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조선주의 특징은요,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나머지 기업들 역시도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중공업이 한번 발표를 해주면서 우리 하나오션도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현상들이 발견됐는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점검해보고, 일정이 있죠. 에이펙에 대한 일정. 결국 트럼프가 이제 29일날 방한하잖아요. 이때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은 첫 번째 원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 요 두 가지가 아마 우리나라한테는 핵심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죠. 물론 관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이지만 요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결국 트럼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아는 하나오션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창 우리 모두 신고가, 많은 분들이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보시고 절대 투매를 안 하실 수 있게끔 보자는 차원에서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구독, 좋아요, 댓글을 제가 요청드린 이유는 한 가지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오션 앞으로 여전히 흐름이 좋구나라고 판단된다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이 상대적으로 투매가 덜 나오겠죠. 예, 투매가 덜 나온다면 마이너스 5% 가는 그런 하락 구간에서도 한 마이너스 2% 구간에서 끊어낼 수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수급도 붙을 수 있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조선주들 흐름이 좋은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드디어 성장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전분기 대비 무려 1200%가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자, 이미 코로나 때 슈퍼사이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조선업들이 시원하게 가주진 못했어요. 왜냐? 자, 조선업의 특징이 뭐가 있죠? 자, 매출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사실 코로나 때부터 이미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막상 뚜껑을 까보니 계속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슈퍼사이클이 아닌 이런 구간에서 19년도, 18년도 이런 구간에서 수주했던 저가 물량을 이때서야 발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진이 소위 안 남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이 이미 지나가고 이 슈퍼사이클 이 구간 동안 수주를 했던 애들이 이제 드디어 매출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배를 한번 만들면은 여기다 계약금을 한번 넣고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배를 수개월간 짓잖아요. 수개월간. 그 수개월간 지어가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배 한 척, 두 척, 세 척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슈퍼사이클이 왔음에도 이미 앞전에 수주했던 물량들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났던 거고, 드디어 이 구간에서는 앞전에 요 구간에서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던 요 구간에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매출이 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대략 내용이 나오네요. 하나오션은요, 하나그룹에 이제 편입된 이후에는 실제로 저가 수주를 안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자, 그 결과 고부가 가치 이제 배인 LNG, 방산 특수선 요쪽으로만 80% 이상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 하나오션 구대우조선해양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그룹에 완벽하게 편입된 그런 회사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단순하게 배를 만드는 회사였다고 하면은 하나그룹의 지금 최근 특징이 뭐죠? 첫째 아들, 하나그룹사의 첫째 아들 이제 김동관 첫째 아들이 부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그룹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졌죠. 아예 방산으로 지금 완벽하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룹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 공이죠. 육군, 해군, 공군까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모두 다 합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자, 이거죠. 군함 발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이 섬나라기 때문에 결국 해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기서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들을 막으려면은 미국 역시도 군함이 필요하죠. 근데 군함을 안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1위 조선업은 중국이죠. 근데 이거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2위인 우리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수면 위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42조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미래의 먹거리예요. 근데 드디어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HD 현대그룹에서 드디어 미군 군함을 건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예요. 4시쯤에 나왔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물론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사업은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군수지원함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기존에 어쨌든 미군은 중심이 되는 게 항공모함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호위를 해주는 전투함들이 있겠죠. 이 전투함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기가 탑재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바로 군수지원함. 요 전투함 함대 뒤에서 물자를 싣고 가는 요 작은 배들. 얘네를 이제 군수지원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군함을 수주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띄웠다. 물론 하나오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쉽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오션 대비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의 필리조 선수를 왜 인수했을까요? 자,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왜 계속해서 사들이려고 할까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일단 존스법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미국은요, 배를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 필리 조선소가 1년에 한 척에서 두 척밖에 못 만들지만 앞으로 투자를 거듭하면서 20척까지 만들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호주의 이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미국에 법인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인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호주 정부에서 맡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냥 지분만 투자할게 라고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저는 이게 조선 빅3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하나오션 지금 시가총액 42조거든요. 자, 삼성중공업은 얼마죠? 얘는 21조 정도 되네요. 거의 절반 수준인데 사실 이거 매출을 놓고 보면요. 자, 이게 하나오션 입장에서 사실 안 좋은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의 24년 수주 금액이 대략 10조가 안 되죠. 자, 하나오션도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 하잖아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하나오션이 좀 떨어지죠. 근데 25년 예상은 어쨌든 하나오션이 더 우위에 있긴 합니다. 13조. 삼성중공업은 대략 10조 정도 되는데 3조 정도 차이가 나요. 3조 정도 차이가 매출액이 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은 지금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이미 이 군함 수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된 가격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래도 이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 에이펙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조선주들이 크게 상승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자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요거는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렇게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하나오션이 치고 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오션 이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수주 받을 거를 이미 대비해서 필리조선소 괜히 인수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살짝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자리가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차피 하나오션 우리 단타하러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 빅3, 3사의 좀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못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치고 가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저밸류에이션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삼성 하이닉스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하이닉스 최근 엄청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저점 요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5만원 기준에서 50만원 갔어요. 그러면 최소 3배에서 4배는 간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엔비디아 이제 납품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 5만원 라인에서 10만원 구간, 대략 한 100% 정도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요게 삼성전자 수급이고요. 요게 하이닉스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을 자세히 보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추이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파는 게 더 많죠.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조선업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많이 갔고 삼성전자는 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갔다고 판단하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이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큰 파동의 변화가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 놀면서 올라가죠.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얘는 좀 지저분하게 갔어요. 크게 움직이면서 갔습니다. 하나오션의 특징은요. 한번 레벨업 해주고 횡보, 레벨업 해주고 횡보, 요 계단식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한번 올려쳐주고 하락한다라기보다는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오션이 한번 레벨업 할 때마다 자 보세요. 자, 저점부터 고점을 판단했을 때 그 중심이 되는 라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4,000원 구간이죠. 적어도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 구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자 앞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현재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자, 요 라인 한 7만원 라인에서 12만 7천원 대략 13만원 구간까지 상승의 절반 구간이 항상 10만원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줬다. 딱 이 절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고점을 찍어주고 상승의 절반 구간 그 라인까지가 아마 지지선이 될 확률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오션이 여기에 목매는 이유는 다 아시죠? 조선의 슈퍼사이클이요. 지금 언제였죠?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이클이 끝나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자, 거의 30만원 했던 주가가 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진짜 무시무시하죠. 자, 이때 진짜 물렸던 투자자들은 뭐 소위 말해 진짜 상장 폐지 수준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선사 입장에서도요. 이거 어떻게든지 먹거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슈퍼사이클은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통상 20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선박의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20년이 도래했던 이 구간에서 한번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수주들은 어느 정도 발주가 다 됐고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면서 조선업에 다시 한번 먹거리를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1년에 42조가 물량이 발주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1년에 수주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24년 기준에 일단 10조 정도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사이클에 접어들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수주 물량을 보게 되면 대략 5조가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5조가 안 되는 거를 자, 이 미국의 군함으로 어느 정도 채워준다라면 42조를 하나오션이 다 못 먹죠. 당연히 못 먹습니다. 일단 중국은 빼더라도 어디가 있죠?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2위인 우리나라의 발주가 좀 더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이 42조의 10%만 우리 하나오션이 갖고 온다고 했을 때 대략 4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MRO도 10조씩 발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10% 가져오면 또 1조예요. 자, 요것만 단순 합산했을 때 5조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만 가져와도 일단은 5조는 끌고 간다. 30년 동안 5조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잖아요. 20년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조선의 부흥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42조가
발주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건 추측인 거고 이 추측을 하나오션이 더 많이 수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오션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맞으면 땡큐인데 변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를 알아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앞으로 하나오션이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하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도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한국과 빨리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틀 전에 CNN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부 장중에 하락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관세 협상이 약간은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는 구간에 왔어요. 제가 RSI 지표를 이 지수에서는 체크를 하는 편인데 결국 과매수 구간이 온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오죠. 얘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런 상승 사이클이 나오더라도 원웨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 좋지만 잠깐 쉬어갈 수는 있다. 이런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변수는 거시적인 관점. 중국하고요. 미국하고 지금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죠? 셧다운 상태잖아요. 이 셧다운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오션이 가야 될 길은 여전히 흐름이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후 계단식 상승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는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상승 후에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수주 잔량을 계속해서 체크해 주면서 또 이게 있죠. LNG 수출 제도야. 미국이 지금 그거 아시나요? LNG 수출 현재 1위예요, 1위. 이게 공식적이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미국을 현재 기준 1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가 원래 유럽에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해 줬는데 전쟁 일으키면서 지금 공급 안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수출을 해주는 와중에 최근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거 강매했잖아요, 강매. 니네 우리 LNG 사줘. 이런 식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지금 명실상부한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수출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LNG선이죠.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NG선은요, 마진이 굉장히 높은 선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속해서 발주가 된다라면 하나오션의 먹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죠. 알래스카도 지금 트럼프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알래스카 결국 이거 LNG 개발하는 거잖아요. LNG 여기서 또 개발하면요. 여기에도 LNG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또 필요하죠? 쇄빙선.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쇄빙선을 만들 수 있다. 계속해서 하나오션의 미래 먹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흐름이 좋고 앞으로도 너무나도 미래가 좋다. 다만 우리는 시간에 좀 투자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어떤 내용과 이슈가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지금 어쨌든 조선주를 들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뭐죠? 반도체죠.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얼추 한번 안내 드렸는데 최근에 이 머스크 간말이 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근데 이기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10억개의 그 다음에 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개의 로봇.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 섹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되고 있어요. 이거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전력. 이 전력 인프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얘는 근데 아직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죠. 근데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애들은 HD 현대일래, LS일래,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신고가죠. 그 다음에 이 로봇들. 로봇도 최근에 너무 핫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개의 섹터에서 가장 지금 핫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섹터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추천 하나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는 투자자라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 1개에서 2개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거죠.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뭘로 가고 있죠? 이 디램하고 SSD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왔다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 앞전 차트를 사이클을 왔을 때를 보시면요. 이때 2년 올랐습니다. 이때 1년 올랐죠. 이때도 1년 올랐어요.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최대 2년에서 최소 1년은 간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요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불과 9월 달입니다.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 이 구간 동안 무려 삼성전자가 40% 상승해줬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단기 급등, 단기 상승이 아니라,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반도체의 정점이 28년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2년은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 좋아.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테크윙은요,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며 이거를 최종적으로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는 단기 170% 갔습니다. 삼성전자 40% 갈 동안 얘는 170% 기억해 주세요. 자, 심택이라는 회사는요, 얘는 삼성전자 40%갈 동안 얘는 150% 갔어요. 얘는 무슨 회사냐? 자, 삼성이 SSD를 만들고 D램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부품 회사죠. 부품 회사와 장비 회사 보셨어요. 150%에서 170% 갔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라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반도체 사이클 온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장비?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물론 하이닉스도 거래를 하는데 주 고객사는 삼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시기가 일치하고 삼성전자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하죠. 자, 이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하면서 하락했잖아요. 동반 하락을 해줬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죠.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이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 개인들은 연일 매도만 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요, 이 차트 보고 살까요? 아니에요. 차트를 아예 안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근본, 주식의 근본이 뭐죠? 해당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예요.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거죠. 첫 번째, 이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 돈을 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만데?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최대 2년에서 최소 1년은 상승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 회사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 이 종목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해주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오션을 파시고 이 종목 사세요? 아니죠. 하나오션 들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수주하면 더 올라갈 건데 이걸 왜 파나요? 다만 하나오션은 좀 더 우리는 롱텀으로 보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자, 이 종목은 자, 단기 저항이 여기죠. 이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간은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접근할 거고요. 우리 이 종목 시원하게 먹고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사이클 온 거 아셨잖아요. 이거 단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액은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두 글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한화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사실 오늘 이제 매수는 힘들죠. 다만 우리 내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심택 올라간 거 보셨죠? 150% 단기 상승의 테크윙도 보셨죠? 테크윙 단기 180%. 다음 이 종목 차례죠.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고요.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늦은 저녁이라도 최대한 안내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하나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늦어도 우리 내일 정규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요.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합니다. 금요일날 미장이 엄청 좋았어요. 미장에서 뭐가 있었죠? CPI 발표 있었고 CPI 발표가 잠정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 말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튼실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10월 달도 그렇고요. 12월 달 남은 2달 동안 높은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증시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을 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내년까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정말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요거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링크 뒷자리랑 일치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한화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29일날 오는 이 에이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좀 잘 협의가 돼서 우리나라 관세 협상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끝맺음이 돼야 환율도 다시 한번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절히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에이펙도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마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는 부분까지도 기대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좀 급하긴 하죠. 결국 우리 하나오션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하나오션 주가가 다시 오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 더 급해요. 미국도 지금 중국을 어떻게든 좀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후발주자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중국이 전투 함선이 더 많습니다. 미국보다. 사실 미국은 군사력이 세계 1위잖아요. 압도적 1위잖아요. 그런데 군함은 중국보다 적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국은 지금 이 대만 문제도 지금 미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반도체 패권이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먹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만에 이 TSMC 있잖아요. 이거 세계 1위 파운드리. 이거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옵니다.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변수가 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